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증시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었는데요. 역시 이런 쪽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현재 분위기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썸네일을 보면 미국 국기가 찢겨져 있습니다. 그럼 무언가 미국이 안 좋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미국 상황이 막 편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 솟아날 구멍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월 2차례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중순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매월 마지막 날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둘 중 연준에서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이지만 물가에 대해서는 이미 중순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더 중요시 되곤 합니다. 어쨌든 이제 양대 물가 지표 중 하나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증시에는 엄청난 호재겠죠. 이런 흐름을 보면 보름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치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보름 전 이때 증시는 정말 폭발적이었죠. 보름 전에 예상보다 낮게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 덕분에 그때 물가지수에 환호하면서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던 나스닥 지수는 1.4% 상승 마감했었죠. 그렇지만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보름 전과 상황이 매우 다른데요. 보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두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만 뜨는데 이거 다 호재인 거 아닌가요? 최근에 유의미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에는 매 분기마다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은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지난 4월 25일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1.6%로 발표되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5월 30일에 나온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수정치는 1.3%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미국의 성장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1.6%나 된다고 믿으면서 투자해 왔었는데 알고 보니 성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심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어제 나온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이것은 미국의 전월 대비 소매 판매 변동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번 4월달 소매 판매가 예상치인 0.6% 증가, 전월 수치인 0.7% 증가에 비해 뚝 떨어진 보합을 보여줬죠. 미국에서는 고금리의 여파로 내수가 조금씩 식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성장률 둔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장률 그까이 거 지금까지 나온 것은 모두 1분기야. 2분기부터는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미 2분기의 시작인 4월달 소매 판매부터 이렇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애틀란타 연은에서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한 번 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시키면서 미국 성장이 이제는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 번 더 다른 카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차피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 돈으로 경기 부양을 하면 되니까 국채를 더 찍어내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거 사줄 거 아니야. 2분기 때에는 평소보다 더 적은 2,400억 달러의 국채만 발행한다고 했지만 3분기부터는 8,50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재무부에서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까지는 재무부에서 긴축 정책을 추구하면서 꾸역꾸역 버티겠지만 3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 돈을 기반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약간의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기사 헤드라인부터 자극적입니다. 1,800억 달러 쏟아진 미국 국채. 이것을 살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지만 매수세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항상 남의 돈으로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사람들은 일정한 이자를 받고 이것을 사줍니다. 어차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이자를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돈 떼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과연 이자를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국채를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기다리면 어차피 국채금리가 오를 텐데 그때 투자하면 더 높은 금리로 국채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처럼 국채를 잘 사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7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국채 응찰률이 이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기, 5년 만기 국채 입찰도 있었는데요. 이때 국채 응찰률 역시 최근 평균 수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국채를 잘 사주지 않으니까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오름세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그만큼 국채금리 상승 압박이 심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틀간은 국채금리가 뚝뚝 떨어지기도 했었네요. GDP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성장률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한번 떨어졌었고요.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자 국채금리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엄청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떨어질 것 같지도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립금리라는 것은 미국이 적당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께서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가 중립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나 날렸네요. 이분은 미국의 연준 이사인데요. 미국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알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주요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채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미래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립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즉 부채를 쌓아가면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국채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이러한 부채를 다 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물가가 잡히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페드 워치를 보겠습니다. 한때 24년에는 연준에서 7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연초에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몇 번인가요? 고작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9월달 금리 인하에 점이 찍혀 있는데요. 9월달에는 금리 인하와 동결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전만 해도 9월달에는 금리 동결을 전망했었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자 9월달 금리 인하로 살짝 돌아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9월에 금리를 내리냐 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연준은 올해에 금리를 한 번 정도 내릴 생각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내리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3분기부터 돈을 제대로 풀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생각보다 돈을 덜 풀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GDP 성장률이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채를 사줘야 국채를 계속 찍어낼 거 아닙니까? 국채를 사주지도 않는데 국채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다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고요. 연준은 금리 인하는커녕 이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은 투자하기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성장이 나오는 섹터에 조금씩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도체 AI 중심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 이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